자식 키워봤자 뭐하나 연락 한 통 없는 아들, 딸, 이제는 내가 먼저 끊습니다.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연락 한 통 없는 자식들, 부모의 허탈감과 외로움.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부모 세대, 특히 지금의 6070대 중장년층은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아온 경우가 많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조차 당연하게 여겨왔다. 과거의 부모들은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가족 전체의 안녕을 우선시했고 특히 자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삶의 중심축이었다. 이런 헌신은 부모의 도리로 여겨졌고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성장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모가 생각한 만큼의 관심이나 감사 혹은 애정 표현이 자녀로부터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당혹감을 느낀다. 엄마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라는 말 한마디에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거나 생일이나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는 자녀의 침묵에 눈시울을 붉히는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히 과거의 가치관 속에서 자녀에게 인생을 바친 부모일수록 이러한 자녀의 무관심은 단순한 소외감을 넘어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장년 이후의 세대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감정적 단절은 점점 더 보편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외로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와의 소통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연락 빈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의 부재와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는 마음 하나로 자녀에게 계속해서 애정을 주고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정작 돌아오는 반응이 냉담하거나 무심할 경우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식에 대한 기대는 점점 원망으로 바뀌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구나라는 회한 어린 말이 맴돌기 시작한다. 이런 감정의 근원에는 기대가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특별한 날이면 작은 선물이나 안부 인사라도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욕구이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다. 특히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강할수록 자식의 무관심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존재의 부정처럼 느껴질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정서적인 고립감은 더욱 심화된다. 현대 사회는 예전과는 달리 가족 간의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고 있다. 자식 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지면서 부모 세대와의 감정적 연결은 점점 더 옅어지고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각자의 삶에 몰두한 나머지 부모와의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여전히 삶의 중심이며 그들로부터의 무관심은 단순한 소외를 넘어 실존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정서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 세대가 먼저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태도를 갖추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의 삶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이며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감정적인 상처를 반복해서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허탈감을 완전히 외면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 연락을 안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포기의 의미가 아니라 감정의 주도권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서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명확하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재정의하고 자식의 무관심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기대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감정을 직면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정적 독립의 시작이다. 자녀의 무관심 속에서 무너지는 마음, 그리고 다시 세우는 자아.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무관심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선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삶의 유의미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한다. 과거 수십 년간 삶의 중심이었던 자녀가 어느 순간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면 부모는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정서적 의존의 구조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문제는 그 상실감이 지속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수준까지 이어진다는 데 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들은 이제는 자식이 나를 챙겨주겠지, 적어도 명절이나 생일엔 연락을 하겠지라는 기대를 갖는다. 이러한 기대는 과거 자신이 자녀에게 쏟아온 정성과 사랑의 결과로 당연히 돌아와야 할 보답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부모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뒷순위로 밀려나기 일쑤다. 여기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와의 소통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도 주저하게 되고 자녀는 바쁘다는 이유로 짧은 답변만 보내오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부모는 점차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괜히 전화했나? 귀찮게 했나?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책과 의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 자녀에게 한마디 말을 걸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수차례 고민하고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감정을 억누르게 된다. 이렇게 억제된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력감과 분노로 변질된다. 한때는 자식만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무의미해 보이고 자식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서 관계의 회복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런 감정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기대는 애초에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일종의 감정적 계약이다. 하지만 현실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자녀는 부모가 바라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부모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불일치는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되며 그로 인해 더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된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결코 포기나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감정적 독립성을 되찾기 위한 심리적 전략이다. 자녀에게 연락 좀 해줘. 가끔 밥이라도 같이 먹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내 마음의 주체가 자식이 아닌 나임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이해하고 다독여야 한다. 자식의 반응 여부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의 감정에 의존한 불안정한 삶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 우선 나만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자식에게 기대를 끊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자식 중심의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한 일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독서, 여행, 취미생활,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 일상 속에서 나만의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외로움의 공백을 채우는 수단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많은 부모 세대는 그런 말 하면 부담 줄까 봐 자식이 더 바빠질까 바라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침묵해왔다. 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가끔 보고 싶다. 내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난다는 식의 감정 표현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감정 교류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나의 인생의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는 태도다. 자식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어떤 말을 건네는지를 내 삶의 가치로 연결지를 필요는 없다.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비로소 타인의 태도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기는 자식과의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거리두기다. 오히려 이러한 거리두기를 통해 부모와 자식 모두가 자유롭고 솔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억눌린 기대 속에서 마음의 병을 키우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적으로 자립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제는 내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라는 과거형 문장보다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현재형 질문으로 마음을 전환할 때다. 과거는 분명 소중하지만 그것이 오늘의 나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참아왔던 외로움, 서운함, 억울함을 인정하고 그 감정들을 나만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가까운 지인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식은 키워서 남준다 그 말의 진짜 의미와 나를 지키는 삶의 전환점. 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부모 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해치게 된다. 한때는 삶의 전부였던 자식이 이제는 너무도 멀게만 느껴질 때 부모는 깊은 상실감 속에서 이 모든 시간이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헌신은 누군가의 인정이나 보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부모로서 자신이 지닌 사랑과 책임을 온전히 실천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존엄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자식의 무관심이나 무반응은 때때로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고통은 외로움과 함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자식으로부터의 연락 한 통이 인생의 의미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금 삶의 중심을 나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자식은 키워서 남준다는 말은 단지 비관적인 현실을 담은 속담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모로서 감정적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는 삶의 진리를 간명하게 압축한 말이기도 하다. 자식이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듯 부모 역시 자식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삶을 설계해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세대 순환의 일부이며 특정 세대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에 대한 감정적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감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나는 왜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일은 감정의 정체를 파악하고 건강하게 다루기 위한 출발점이다. 단순히 자식의 행동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욕구와 상처를 들여다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자식의 삶의 리듬이나 문화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식은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고 부모가 생각하는 효도의 형식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 꼭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자식 나름대로 부모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표현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인데 부모는 이를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실망과 분노로 확장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결국 이는 서로의 오해와 단절을 부르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너무 많은 것을 참는 대신 필요할 땐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가끔 보고 싶다. 내가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라고. 전하는 습관은 관계를 다시 조금씩 회복시키는 계기가 된다. 물론 이 말이 언제나 자식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침묵은 때로 무관심으로 오해되고 그러한 오해는 관계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든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는 결국 관심과 존중이라는 정서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그 기대가 오랫동안 충족되지 않으면 부모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감정의 고리를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자식이 나를 채워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나를 돌보는 방식으로 삶을 재편해야 한다. 외부에서 받는 인정과 사랑보다
스스로에게 주는 긍정과 이해가 훨씬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자존감의 기반이 된다. 정서적 독립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스스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삶을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나만의 일상과 취미를 만들고 지역사회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확장시켜야 한다. 특히 또래 집단이나 공감대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교류는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된다.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작은 모임에서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노년기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식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는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식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온 것이다. 자식의 무관심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내가 지키는 일은 결국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진 않는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자식의 무심한 반응에 또다시 눈물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이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힘이야말로 성숙한 삶의 태도다. 상처는 줄어들 수 없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뀔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식의 무관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변수일 뿐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의 반응에 기대어 마음의 평정을 구하려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자.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 아래 이제는 기대보다 선택과 주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식은 키워서 남 줄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결코 남에게 줄 수 없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이며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감정적 독립이자 행복의 출발점이다.